삼국야담 도깨비 방망이의 대가. 비는 해가 지기 전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이미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무거운 지게를 진 채 천천히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게 안에는 마른 나뭇가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팔릴 만한 나무를 거의 구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집신이 질척이는 흙길에 자꾸 달라붙었습니다. 철퍼, 철퍼. 만복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에서는 아까부터 힘없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먹은 것이라곤 식은 보리죽 반 그릇 뿐이었습니다. 문득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아마 빈솥 앞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배고프다는 말도 못한 채 잠들어 있을지 몰랐습니다. 만복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은 느려졌고 빗소리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속 어딘가에서 술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곧이어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웃음 같았는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 어둠 너머로 붉은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은 빗속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산 아래에서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에는 더 그랬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속 웃음소리를 따라가면 사람이 아닌 것들과 마주친다고. 만복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술 냄새가 자꾸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속이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철퍼, 철퍼. 만복은 젖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둥. 낮고 느린 장단이었습니다. 붉은 불빛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였던 불빛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침내 숲 너머로 커다란 불판 같은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만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숲 아래 빈터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뿔 달린 것들이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고 있는 얼굴들은 사람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빈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불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 위에서는 무언가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와 진한 술 냄새가 빗속에 뒤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불 둘레에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뿔이 달려 있었고 몸집도 컸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처럼 떠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어떤 것은 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둥, 둥둥. 느린 장단이 젖은 숲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빨간 눈이 정확히 만복 쪽을 바라봤습니다. 만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만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거기 숨어서 뭐하느냐.
다른 도깨비들도 우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 껄껄껄. 그 웃음소리는 시끄러웠는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자리에서 늦게 온 친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술잔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비 맞지 말고 이리 와라.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배속이 더욱 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젖은 빗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은 어깨와 등을 흠벅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깨비들 곁 불빛만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불판 위에서는 고기가 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배속이 더욱 뒤틀렸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술잔을 흔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 얼어 죽는다. 다른 도깨비들도 낄낄거리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를 둘러보더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희한하게 적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만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큰 뿔이 달린 도깨비 하나가 만복 앞에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만복은 망설였습니다. 술에서는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깨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오늘 밤은 사람도 짐승도 다 같이 놀아야 하는 날이다. 주변 도깨비들이 우르르 웃었습니다. 허, 껄껄껄.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갑자기 만복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복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무섭게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난 얼굴로 외쳤습니다. 씨름 잘하게 생겼구나. 순간 빈터 분위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둥, 둥둥, 둥둥둥. 도깨비들은 발을 구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바닥 위로 붉은 불빛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북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둥둥둥, 둥둥둥. 도깨비들은 원을 만들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바닥이 쿵쿵 울렸습니다. 만복은 도깨비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큰 뿔이 달린 도깨비 하나가 씩 웃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몸집은 만복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붉은 눈 아래로 술기운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갑자기 허리띠를 질끈 묶었습니다. 그리고 만복 앞에 털썩 섰습니다. 도망은 아니겠지? 주변 도깨비들이 우르르 웃었습니다. 허, 껄껄껄. 만복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고픔 때문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저 웃음소리 때문인지 만복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판만 붙자. 만복은 천천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장작불을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도깨비가 만복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엄청난 힘이 밀려왔습니다. 만복 발이 젖은 흙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북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둥, 둥둥, 둥둥둥. 그 순간 만복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도깨비 눈동자 안에 슬픈 빛 같은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 소나기 힘은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복 허리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젖은 흙바닥 위에서 2 사람 발이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철벅, 철벅.
도깨비들은 주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넘겨라. 더 힘써라. 껄껄껄. 북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둥둥둥. 둥둥둥.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는 씩 웃으며 더 힘을 밀어붙였습니다. 순간 만복 발이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복은 반사적으로 도깨비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습니다. 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도깨비 몸이 흙바닥 위로 넘어졌습니다. 순간 빈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만복은 숨을 몰아쉬며 흙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들도 눈을 크게 뜬 채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가장 먼저 넘어진 도깨비가 배를 붙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른 도깨비들도 우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간놈이 이겼다. 재미있구나. 도깨비들은 발을 구르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로 어쩐지 오래 외로웠던 것 같은 쓸쓸한 기운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넘어진 도깨비가 허리춤에서 짧은 나무 방망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젖은 불빛 아래에서 그 방망이는 이상하게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게 빛나는 방망이는 도깨비 손 안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는 짧았고 겉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나무막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복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망이 표면에는 젖은 불빛 같은 붉은 무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핏줄 같았습니다. 도깨비는 빙그레 웃으며 방망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탐나느냐. 주변 도깨비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껄껄껄.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은 자꾸 방망이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방망이 끝으로 바닥을 툭 건드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빈 흙바닥 위로 하얀 쌀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복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다시 이번에는 커다란 고깃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름 냄새가 빗속으로 퍼졌습니다. 도깨비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 얼굴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소, 식은 아랫목, 배고픔에 잠든 아이, 만복 무굴대가 떨렸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만복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배가 고플 때는 세상 모든 걸 원하게 되거든. 주변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붉은 불빛만이 젖은 밤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방망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 아래에서 방망이는 젖은 피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빈터에는 빗소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다시 방망이 끝으로 바닥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따뜻한 흰쌀밥이 수북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만복배 속이 아프게 뒤틀렸습니다. 도깨비는 말없이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져가고 싶으냐?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욕심낸다고 나쁜 건 아니다. 사람은 원래 배고프면 흔들리는 법이니까. 멀리서 다른 도깨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비웃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같은 모습을 많이 봐왔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만복 무릎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툭. 짧은 소리였는데도 만복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깨비가 낮게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는 잃는다. 빈터 공기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북소리도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만이 젖은 빗물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빈터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웃음소리도 북 두드리는 소리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젖은 숲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무릎 앞에 놓인 방망이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나무 막대일 뿐인데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집에 쌀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웃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배부르게 잠들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만복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깨비는 말없이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고 겁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 안으로 이상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멀리서 도깨비 하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도깨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은 결국 잡게 되어 있다. 만복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빗물이 방망이 끝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툭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깨비들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젖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식은 아랫목 위에는 아내와 아이가 기대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만복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붉은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동안 방망이를 바라봤습니다. 도깨비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신 하나는 잃는다. 만복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방망이 끝으로 바닥을 건드렸습니다. 툭. 짧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빈 방 한쪽에 하얀 쌀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만복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다시 툭. 이번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하나가 김을 내뿜으며 나타났습니다. 만복 숨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김 올라오는 밥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만복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방망이 끝에서는 빗물 같은 붉은 빛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 집에는 굶는 날이 사라졌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쌀이 나왔고 고기가 나왔고 따뜻한 국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내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끌어안은 채 잠들곤 했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어디선가 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방망이를 쓰지 않은 밤에도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툭, 툭. 만복은 잠든 가족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는 밤 냄새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만복은 아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곧 다시 이름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식은 땀이 손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붉은 빛을 머금은 방망이가 조용히 젖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방망이를 사용했습니다. 쌀독은 늘 가득했고 방 안에는 따뜻한 김 냄새가 머물렀습니다. 아내 얼굴빛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집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 집 굴뚝은 매일 연기가 나는구먼.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밤만 되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툭, 툭.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만복은 몇 번이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마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죠?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만복 얼굴을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조금씩 낯설어져요. 순간 만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순간 들려온 툭, 그 소리 때문인지 만복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는데 이상하게도 손끝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는 밤마다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툭, 툭. 이제 만복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쓰면 집안은 따뜻해졌습니다. 굶주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복 마음속 허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좋은 옷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진 술상이 떠올랐습니다. 남들보다 큰 집까지 떠올랐습니다. 만복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방망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툭.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은전이 떨어졌고 비단이 생겨났고 낯선 향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붉은 빛이 스미는 방망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물건 계속 써도 괜찮은 건가요?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툭, 어디선가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빗소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만복은 이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아도 툭, 툭. 그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밤이면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누가 조용히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젖은 어둠과 붉은 빛이 스민 방망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따라 웃었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방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복 가슴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만복은 그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만복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툭 아주 가까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망이는 누가 막 내려놓은 것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만복은 잠깐 동안 그 아이가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끝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안개가 산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툭, 툭. 그 소리는 이번에는 분명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젖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 흙이 질척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붉은 빛이 어둠 너머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그 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 도깨비들을 만났던 그 불빛이었습니다. 숲 가까이 다가가자 낮고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빈터에는 도깨비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북소리도 없었고 떠드는 웃음도 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붉은 불빛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도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두드렸구나.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는 젖은 불빛 너머로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눈은 이상할 만큼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더 원하는가? 그 순간 만복은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 얼굴도 아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붉게 젖은 방망이였습니다. 비는 새벽 가까이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붉은 불빛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젖은 숲 안에는 빗소리만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방망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려놓고 싶은가?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는 끝내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깨비는 만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붉은 눈빛 안에는 안쓰러운 기색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그 말과 함께 툭 어디선가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아내 목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만복은 다급하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리려 했습니다. 아이 웃는 얼굴을, 아내 이름을, 따뜻했던 집 안 냄새를. 하지만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빗물만이 손등 위로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도깨비들이 조용히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누구를 부르는 소리였는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끝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툭,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